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해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틈만 나면 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공섬까지 만들어 이제는 해양 영토를 완전히 빼앗으려 하고 있는 중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중국 국방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남중국해 협력을 강조하고 돌아서자마자 중국 해안경비선이 인도네시아 나투나 제도 인근 영해를 침범하는가 하며 중국 순시선이 중국 어선들을 호위해 북나투나해에 침입하는 충격적인 일도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을 탐내고 있는 이유는 이곳은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황금 어장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나투나 제도에서 보르네오를 잇는 1667km에 달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위해 6,5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는 점만 봐도 이곳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는 중국 해군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연평도 해역의 꽃게씨를 말려버린 중국 민간 어선들. 이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도 몰래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인도네시아 정부는 몰래 인도네시아 해역으로 들어와 고기를 잡던 중국 어선 수십 척을 붙잡아 폭파시켰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국제법을 어겼다며 인도네시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굴하지 않고 불법 조업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어 네덜란드산 시그마급 호위함, 영국산 붕또모급 초기함 등 주로 유럽으로부터 잠수함과 호위함, 초기함들을 수입해 사용했습니다. 오래된 조선업 역사를 지닌 유럽에서 직접 만든 것들이었기 때문에 완성도는 높았지만 노후화되거나 중국이 새로운 최신식 잠수함을 건조했을 때 인도네시아의 국방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됐습니다. 즉 전쟁터에서 중국은 탱크와 바주카포를 들고 나오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딱 총 한 자루 들고 싸우는 셈이 된 것이죠. 이렇다 보니 인도네시아도 자체적으로 대형 함정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했지만 그 어느 나라도 인도네시아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이 나서기 전까지는 말이죠. 잠수함은 5개의 부분을 각각 만든 뒤에 조립하는 방식인데 2017년과 2018년에는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는데 3번함 알루고로는 인도네시아 현지 8 공장에서 진행된 조립 공정에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직접 참여하게 해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상 처음으로 잠수함을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국이 도와준 것인데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한국으로부터 잠수함 3척을 더 들여오는 2차 사업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잠수함을 들여오면서 단숨에 아시안 최강 해군으로 등극하자 외신들도 이를 대서특필했는데요. 워싱턴에 기반을 둔 국제 뉴스 매거진 더 디플로맷은 인도네시아가 수입한 한국산 잠수함이 다시 한번 대서특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기간 중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한국의 잠수함 수출에 속도가 붙었다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점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약속했던 선수금 2천억 원의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차 사업은 현재 2년 가까이 답보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돈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느라 국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2019년 10월 임명된 프라보오 장관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오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맞붙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이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차기 유력 대권 주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개발 비용의 20%, 약 1조 7,619억 원을 투자해 KF-S 전투기 공동 개발에 합의했는데 약속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아직 6,044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연체한 상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에 밀린 분담금을 갚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신 미국과 프랑스 전투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언론사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최대 48대 구매할 계획이라 보도했고, 이후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전투기 증강 세부 계획을 밝히며 이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파자르 프라세티오 공군 총장은 인도네시아는 2024년까지 다양한 현대식 방위 장비를 갖출 예정이고 이는 F-15EX와 라팔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인도네시아가 KF-X 분담금마저 미납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미국과 프랑스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딴 맘을 먹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와 손을 잡는다는 식의 자극적인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X 공동사업 한국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다른 나라와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KF-X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전력 공백 보강을 위해 다른 나라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F-15EX 및 라팔 도입 활동은 공군의 최소 필수 전력 확보 계획 일환으로 전력 공백 방지 또는 전력 보강을 위한 활동으로 추정된다. KF-X 공동개발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인도네시아 측은 KF-X 사업에 지속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양국은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협의가 완료되면 국민께 알려드릴 계획이다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산 잠수함 계획을 반대했다고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실세 프라보 장관도 최근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잠수함 3번함 인도식에 참석해 한국과 방산협력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렸습니다. 또한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에 감사하고 양국 관계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 5년 안에 완전 건조로 잠수함 자립을 이루겠다 전했습니다. 즉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기술을 이전해 주기를 바라며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최근 인도네시아 내 한국에 대한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무려 196개 지점에 홍수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반방해리 물연호 유역관리청장은 홍수의 원인은 배수 시스템 부족과 오작동, 제방, 붕괴, 주시, 침수 등으로 볼 수 있다. 홍수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장 시급한 것은 자카르타 북부 해안의 제방 건설이다. 자카르타 북부에는 상당한 지반 침하가 발생한 상태다 전했습니다.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지하수 개발 등에 따른 지반 침하 문제가 겹치면서 2100년이면 해안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 북부 해안 지역은 13cm씩 지반이 내려앉고 있는데 우기에는 특히 더 심각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 동부 칼라만탄으로 이전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이 컨소시엄을 통해 자카르타 북부 해상에 새만금 방조제처럼 길이 33km, 높이 20m, 폭 169m의 자카르타 대방조제를 건설하기 위한 청사진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내놓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방조제 기술 덕분에 인도네시아가 40조 원을 들여 수도를 통째로 옮기지 않아도 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입니다. 일본에서 네이버의 라인 사태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중국인 기술자 4명,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서버가 문제가 되더니 급기야 한국인 임원 6명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의 네이버가 개발한 라인이 왜 일본 회사가 아닌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충격적이다 라고 헛소리할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본인들은 라인이 순수 일본 제품이라서 자부심을 느낀다 라고 말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100% 한국의 네이버 자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이 이제 정말 100% 일본 회사로 만들려는 셋업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닛산 자동차를 다시 살려놓은 카를로스 곤을 내보내고 일본 자동차 회사로 만들려고 했던 셋업 범죄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지금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은 행정의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일본의 기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합기업인 Z홀딩스의 라인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라인이 한국 기술이고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라인 이용 데이터가 한국의 네이버 본사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인공지능 개발은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라인 자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나마 야후 재팬과 통합한 네이버의 라인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8,600만 명의 일본인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생활 필수 앱이 되어버린 라인이 없으면 행정의 디지털화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이넘버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라인의 회원 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유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현재 한국은 싫고 라인이 없으면 안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일본 정부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라인을 완전한 일본 기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인의 임원 중에서 한국인을 모두 쫓아내고 기술적으로나 경영적으로 일본이 완전히 접수하는 거죠. 이 방식이 닛산을 완전히 일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카를로스 곤을 내쫓은 셋업 범죄입니다. 3월 1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 지분을 가진 합작회사 A홀딩스가 탄생했습니다. A홀딩스는 라인과 야후가 합쳐진 Z홀딩스의 주식 65.3%를 보유하게 됩니다. Z홀딩스 그룹은 약 2만 3천 명의 직원과 200개 이상의 서비스를 보유한 일본 최대 규모의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되었고 2023년 매출 21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네이버의 라인과 일본 야후의 경영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배구조 등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갑자기 라인 개인정보를 중국의 기술자 4명이 32번 접속했다라는 특종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야후 측과 협의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할 정도로 일본의 야후 관계자들을 통해서 언론에 제보를 하고 문제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Z홀딩스의 일본인 임원들은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증평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합니다. 또 외부 기술 검증위원회도 설치해서 여러 분야에서 라인을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Z홀딩스 전체의 지배 구조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문제 삼아서 Z홀딩스와 A홀딩스 그리고 라인의 지배 구조까지 새로 짜고 이 지배 구조를 대못 박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라인이 한국 네이버의 100% 자회사라는 사실은 일본에 두고두고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일본 국내 사용자 수가 5,800만 명 이상인 메신저 앱 라인, 일본인이 모르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일본인들은 일본이 만든 앱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초기에 네이버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가족들과 즉시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가 필요하다라는 요구에서 출발한 메신저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탄생시킨 앱이라는 홍보를 했습니다. 2016년 동양경제는 라인은 일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희망을 착각으로 믿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라인은 100% 한국 제품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본 언론에서 일본 태생의 인터넷 서비스,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쓴 것은 립 서비스 차원의 마케팅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기자가 쓴 한류 경영 라인이라는 책에서 일본제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 일본인들의 귀에만 듣기 좋은 상술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글을 쓴 기자도 런던에 4년간 근무하면서 일본제가 무조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었고 일본에서 유행하는 라인을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믿고 자랑스러워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고 착각하게 만든 것은 일본에서는 한국이라는 존재를 감추는 것이 낫다라는 경영적인 판단을 한국의 네이버가 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에는 네이버의 창업자 이혜진과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중호의 주도 면밀한 일본 공략 작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2016년 당시에도 라인의 임원 11명 중 모 회사인 네이버 출신 임원이 4명이고 집행 임원 17명 중 7명이 한국계라는 사실이 특종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라인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시끄러워지면서 임원 12명 중에 한국계가 6명이 된다는 사실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라인이 한국 네이버의 100% 자회사이고 순수 한국 기술이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일본의 라인에서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고 완전히 일본의 기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노골적인 셋업 범죄의 욕심이 드러나고 있는 최근의 일본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라인 데이터 서버는 빨리 일본에 가지고 오고 한국인 임원들은 다 내보내면 제일 좋고 일본의 행정 디지털화에 잘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말 동안 일본의 모든 언론들은 총출동해서 라인 사태에 대해서 기사화하고 토론했습니다. 이 와중에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 관응증 환자들아 라고 한방을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모델 겸 탤런트로 활동하고 있는 후지타 니콜이 21일 방송된 썬데이 재팬에 출연해서 라인 데이터의 중국 열람 가능성 주제에 대해 한방을 날렸습니다. 청년 대표로 나와서 중국보다 일본의 주간지를 통해 공개되는 것이 더 싫다 라고 발언했고 함께 출연한 탤런트 다케이 소도 일본에서 개인정보가 폭로되면 정말 위험하다 라고 동조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의도가 한국의 라인은 정말 위험하다 라고 몰아가는 것이었는데 엉뚱하게 화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매국노, 바보의 극한, 바보 탤런트 등으로 후지타 니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라인 사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처음부터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사태를 확대시킨 의도가 분명합니다. 급기야 이제는 라인의 한국인 임원과 지배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Z홀딩스의 일본인 임원들의 탐욕과 일본 정부의 행정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는 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의도와 짝짝꿍하면서 셋업 범죄를 계획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철이 들어서 공부하고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남의 것을 날로 먹을 생각만 하는 일본이네요.